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공모주 청약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스펙 종목만 많아 보였지만 일반 공모주 청약도 매우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9월 공모주 청약 일정은 9월 1일 하나금융 23호 스펙의 청약으로 시작하여 9월 28일 이노룰스의 청약이 마감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일반 공모주 청약 종목이 선바이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WCP, RP바이오, 핀텔, SBB테크, 플라즈맵, 샤페론, 이노룰스 등 총 9종목이고 스펙도 무려 7종목이나 됩니다. 현재까지 9월 공모주 청약 종목은 일반 종목과 스펙 종목을 합쳐 모두 16종목이나 됩니다. 이어서 대형 IPO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컬리의 매출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은 무려 1조 5,580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영업적자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영업적자가 2,139억 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컬리의 수익성 지표가 좋지 않기에 컬리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컬리가 거래소 심사를 통과한 날 골프존 카운티도 함께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골프존 카운티는 전국 18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골프장 예약 플랫폼인 T스캐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존 카운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골프의 인기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골프의 인기가 지속되고 적절한 공모가로 나온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기 중인 대여는 6월 15일에 심사를 신청한 바이오노트와 6월 30일에 심사를 신청한 K뱅크가 있습니다. 두 종목은 빠르면 9월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주차, 2주차입니다. 9월 1주차와 2주차에는 스펙 종목의 청약밖에 없습니다. 9월 1일과 9월 2일에는 하나금융 23호 스펙의 청약이 있고 9월 5일과 9월 6일에는 한국 제11호 스펙의 청약이 있습니다. 이어서 9월 3주차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청약들이 시작됩니다. 9월 13일과 14일에는 KB 제22호 스펙과 선바이오의 공모주 동시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9월 16일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하나금융 25호 스펙의 동시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모주 종목인 선바이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바이오는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PEG 유도체 소재를 이용한 바이오 시밀러가 주된 품목입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 16,000원이고 하나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가 매우 적은 약 25억 원입니다. 상장 시가총액은 1,971억 원으로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니고 상장을 통해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선바이오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무려 66.75%로 매우 많은 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선바이오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일반 청약자의 손실은 공모가의 10%로 제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설계자산 관련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18,000원이고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가 중간 규모인 약 164억 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이 3,751억 원으로 제법 큰 회사입니다. 상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14.76%가 있고 상장일 유통 물량 비율은 26.5%로 그리 높진 않지만 시가총액이 크기에 공모가 상당 기준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약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바이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선바이오의 매출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는 아닌 상황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월 4주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주차는 매우 많은 종목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특히 9월 19일과 9월 21일 사이 5개의 종목이 동시 청약되기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 24호 스펙, NH 스펙 24호, WCP, RP바이오, 핀텔의 동시 청약이 진행이 되고 SBB테크와 유안타 제10호 스펙의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WCP와 RP바이오, 핀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WCP는 작년에 상장한 SK 아이테크놀로지와 같은 2차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10만 원이고 증권사는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가 무려 2,250억 원으로 매우 큰 규모의 청약입니다. 상장 시가총액은 3조 4,010억 원입니다.
이번 공모의 구주 매출이 18.44%이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약 40%나 되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그러나 WPC에 청약하는 일반 청약자에게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RP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18,000원이고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54억 원으로 매우 작은 청약입니다. 상장 시가총액은 1,408억 원으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핀텔은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8,900원이고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가 약 45억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청약이고 상장 시가총액이 886억 원으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핀텔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은 점이 매우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WCP, RP바이오, 핀텔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WCP는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2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2021년 기준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RP바이오는 1,1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매우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밖에 되지 않고 매출 증가율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핀텔은 매출과 순이익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대형 청약인 WCP의 증권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CP는 KB증권의 53%, 신한금융투자의 40%, 삼성증권의 매우 적은 7%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WCP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필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BB테크는 볼 베어링,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 12,400원이고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약 56억 원으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상장 시가총액도 737억 원으로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33.33%나 있고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기에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은 점은 매우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SBB테크는 매출과 수익성 지표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지만 매출 증가 비율도 그리 높지 못한 점은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5주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주차에는 전주부터 이어서 청약이 진행되는 유안타 제시포스펙과 플라즈맵, 샤페론, 이노룰스의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일반 공모주 청약 종목인 플라즈맵, 샤페론, 이노룰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플라즈맵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저온 멸균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11,000원이고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작은 규모의 청약입니다. 상장 시가총액은 1,948억 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는 없고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상장인 유통 물량이 많은 점이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샤페론은 신약 연구 개발을 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염증 관련 신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 1,200원이고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70억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2,268억 원입니다. 구주 매출과 환매 청구권은 없고 상장인 유통 물량 비율은 크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작지는 않기에 유통 물량이 작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노룰스는 디지털 전환 자동화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12,500원이고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36억 원으로 매우 작은 편이고 상장 시가총액도 643억 원으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11.55%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비율은 크지만 워낙 시가총액이 작아 상장일 유통 물량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맥과 샤페론은 모두 매출과 순이익이 아직 제대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노룰스는 매출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고 순이익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월 청약 종목들의 증권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청약은 모두 9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증권이 3개의 스펙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4개의 종목이 진행되고 NH투자증권이 샤페론과 이노룰스 일반 공모주 청약 종목과 스펙 한 종목을 포함한 3종목이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SBB테크와 플라즈맵의 청약이 진행이 되고 삼성증권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단독 진행하고 WCP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스펙 종목에 청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과 대신증권만 있으면 2022년 9월 공모주 청약 종목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사에 20일 개설 제한이 있습니다. 20일 제한에 걸리신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나 신한솔, 우리원뱅크를 이용하여 20일 제한 없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증권사의 정책 변화에 따라 매우 자주 변동이 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에는 9개의 일반 공모주 종목의 청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WCP의 청약만 규모가 매우 크고 나머지 청약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WCP가 9월 청약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린 일정은 확정된 일정은 아니니 미리 증권사와 관심 있는 종목을 파악하시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과 정보가 9월 청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